2023년 5월 17일, 전기 24년 전력 3월 28일 킹스 리포트 뉴스 아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는 전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나온 팀 엘더 본부장하고 윤호숙입니다. 예.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천일국의 그 영토를 땅을 확인합시다. 지금 그 날씨를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현재 이대왕께서 계시는 그 청평 테네시 청평은 17도이고 그리고 대체로 흐린 날씨입니다. 그리고 오늘 25도까지 올라가고 대체로 그 맑고 그 쾌적한 날씨가 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12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 또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동북부의 천일국은 조금 쌀쌀해요. 현재 일부 맑은 하늘 밑에서 11도입니다. 11도. 그리고 오늘 16도가 최고 기온이고 이거 보세요. 영하 1도. 오늘 밤에. 춥겠네. 네. 네. 오늘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여기 펜실베니아에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여기는 항상 추운 게 그게 포인트니까 따뜻하면 이상하죠. 우리 난방 기름이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남았으니까 괜찮겠지. 그걸 다 써야 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19도 내일 최고 기온으로 예보됐고요. 그리고 텍사스는 이제 맑은 날씨 있고 그리고 17도입니다. 그리고 29도. 그 more sun than clouds, 그러니까 구름보다 햇빛이 많다, 해가 많다. 네. 29도 그렇게 올라간답니다. 29도. 텍사스가 최고. 네, 그리고 오늘 밤은 17도고 내일은 30도까지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 순천 천정궁은 지금 그 흐린 날씨고 23도입니다. 계속 이거 공기 질이 이제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나와요. unhealthy. 근데 전에는 한번 very unhealthy, 매우 해롭다고 나왔는데 매우가 빠지고 이제 그냥 해롭다는 것이니까 조금 낫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벌써 9시 넘었으니까 밤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최저 기온이 19도가 되고 내일은 22도입니다. 그런데 마에바시 일본 군마 전정궁은 현재 22도 맑은 날씨고 여기도 역시 해롭답니다. 공기가. 그리고 15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34도. 예. 한여름이네요. 한여름 체감 기온은 36도 그렇게 되겠답니다. 예. 아버님 말씀 예. 읽어봅시다. 참 가정과 가정맹세 제2장 가정맹세 각절 해설 중에서 큰 전성경 2217페이지 왼쪽에 중간 단락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동의권, 동거권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참권입니다. 동행권이나 동참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참석하고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동애권, 같이 사랑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항상 동을 붙여야 돼요. 같이, 같이. 같이. 기독교에서 들으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그리고 무서운 분이고. 예, 무서운 분이고 예, 그 독재자고 심판주고. 그렇죠. 독재자고. 예,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 그리고 인간은 저 밑에 있습니다. 종이고 종. 절대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주의 종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종이에요. 예. 바울도 그런 말을 좀 했었죠. 그래서 양자라는 말도 좀 했었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참부모가 되시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혈통에 들어가고 기독교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혈통에 못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는 양자는 돼요? 예, 영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통을 이어받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참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자동적으로 슉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음. 길이 열리는 책임 것입니다. 분담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 열리는데 그 길도 사실 그 쉽지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그 내 안에 있는 사탄과 항상 싸워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6절년 동안 사탄이 인간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교묘해요. 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님 말씀을 읽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읽고 그렇지 않다. 나도 이제 그저 하나님이 원래 이상하신 그런 창조 이상, 창조 이상에서 그 이상하신 그런 완성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되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아버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번 주 내일부터 사실 그저 목요일부터 일본에서는 저 G7 정상회담이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까요? G7이면은 미국, 일본, 캐나다. 이번에 저 일본이 그 호스트 역할이지만 저 미국, 일본,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그저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이태리 이 7개 나라가 옛날에는 세계 경제를 사실상 거의 리드했죠. 리드했었어요. 네. 지금 상당히 지금 약해졌지만 이태리는 아니잖아요. 이태리는 전혀 아니고요. 불쌍한 그리고 거. 사실 그저 두 번째 규모로 보면은 두 번째 나라가 경제가 두 번째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중국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 해줘요. 껴주면 안 되지. 안 되지. 사상이 다른데. 그렇죠. 어떻게 놀아, 사장이요. 한때는 저 러시아를 포함하자. 그래서 G8로 만들자. G8, G7이 아니고 G8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마 한두 번 정도 러시아도 참석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하기에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역시 뭐 이제 서로 적대 관계가 되고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본의 어디에서 개최되느냐면 히로시마예요. 히로시마는 왜냐면은 아마도 일본에서는 그 히로시마가 핵폭탄의 피해를 봤다. 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히로시마 가보면은 여러분도 가보신 분이 많겠지만 그 뭐 박물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 뭐 비참한 상황이 여러 가지 전시되고 있어요. 그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어째서 미국이 그때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만 보면은 마치 오늘 뭐 어느 날 미국이 뭐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뭐 히로시마 사람들이 아주 무고한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좀 안 좋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대로 역사를 가르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작년 이대왕께서 히로시마 가셨었어요. 그 규슈에서 대회를 하시고 그리고 오사카로 신칸센 타고 올라가시는 중에 히로시마에 들리고 거기 공원에 가셨어요. 기념 공원에. 그리고 거기에 불이 있어요. 뭐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불이 있어요. 불씨. 불이 있죠. 왜 거기서 조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박물관에는 안 들어가셨어요. 아마 전에 가보셨겠죠.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 시대가 좀 또 핵폭탄이 없는 데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도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조금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님의 대신자 상속자가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저는 섭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히로시마에서 G7 회담이 내일부터 목요일부터 열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결정 되겠지만 거기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뭐 그렇게 뭐 큰 세계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뭐 보나마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러시아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겠죠. 뭐 그것은 뭐 누구리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늘 말을 하는 것처럼 뭐 누가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너는 러시아 편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CNN에서 주최하는 타운홀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지만 또 유권자도 거기 그 현장에 있어요. 예? 그런 것을 타운홀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여튼 이 전쟁은 끝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고 그냥 뭐 우크라이나 지지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CNN은 그 다음 날에 또 어떤 기사를 내냐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이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편이다. 러시아 편이다. 그런데 이건 무슨 스포츠 경기가 아니에요. 스포츠 경기는 우리가 뭐 한 팀, 뭐 어느 쪽 한 팀 어느 쪽을 응원하고 좀 재밌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 전쟁 자체가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빨리 끝내도록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만약 당선되면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전쟁을 내가 끝낼 수 있다. 뭐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4시간은 조금 좀 오버하고. 오버인지 뭐 그냥 25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전쟁을 끝낼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잘 알고 뭐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알고 그리고 뭐 시진핑, 김정은 이런 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있잖아요. 뭐 김정은은 우크라이나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푸틴에다가 전화를 하고 야 너 좀 그만두지 그래 이렇게 그래 봐야 손해니까 서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제 그만해 뭐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은 못해요. 뭐 바이든은 말할 것도 없고 바이든은 또 우크라이나 편이잖아요. 완전히 우크라이나 편이에요. 예. 예. 그리고 민주당은 특히 뭐 벌써 7, 8년 전부터 나쁜 일은 다 러시아다. 예? 뒤집어 씌우는. 그렇죠.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된 것도 러시아고. 예? 그리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다 러시아다 해가지고 러시아 이렇게 연불처럼 하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도 러시아 때문에. 비와도 바람이 불러도. 비와도 러시아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민주당은 전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들이. 그런데 지금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선 공화당 예비 선거는 지금 끝난 거나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벌써 지금 이대로 가면은 100% 이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선거도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요. 학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 예측이 옛날에 맞았어요? 예, 예, 예. 어. 뭐 많이 맞긴 그거는 하죠. 예, 다행이긴 한데 예. 그래도 가봐야 알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부터 어떤 일이 미련이나 있을지 남았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예. 왜냐면 지금 민주당도 바이든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미국은 하반기에 경제가 불황에 들어갈 것이다. 음. 이런 예측이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뭐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 평론가들은. 오로지 누가 그렇지 않다고 하냐면은 백악관 바이든하고 그리고 지금 FRB 연방 준비위원회 이 사람들은 아니다. 혹시 불황이 있다더라도 아주 약한 수준에 아주 뭐 곧바로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낙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또 그거 믿잖아. 그런데 복지 받으려고.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뭐래?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국제가 그러니까 나라의 채권이 나라의 빚이 34조 달러인데 모르겠어요. 한국 돈 얼마인지 거기다가 공을 3개 붙여보세요. 아니, 뭐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30 어마어마한 부채. 34조 달러인데 다 그걸 그 한도를 다 채웠어요. 음.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걸 못 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채권이 이제 만기가 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를 못 내.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같은 것도 못 내고 사회복지 웰페어 같은 것도 못 내고.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정부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월급도 못 내고 군대 월급도 못 내고 그러면 뭐 새로운 무기도 못 사고 붕괴되는 거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한도액을 또 그 부채 한도액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늘려야 돼. 네. 늘려도 되나? 늘리는 건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어요. 네. 그것이 사실 문제는 무한으로 계속 늘리니까 그 국제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다 바닥날 것인데 조금 더 이제 또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잘못하면 연금 안 나오겠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작년 통과시킨 국가 예산을 깎지 않으면은 이 한도를 늘리지 않겠다. 늘리는 건 좋은데 먼저 이제 국가 예산을 좀 깎자. 왜냐면 계속 돈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바이든은 협상 안 하겠다 이렇게 해오다가 여세 와서 조금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지금 들어가면은 재무부 이야기로는 6월 1일이 기한이라는 거죠. 6월 1일까지 한도액을 올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미국이 부도낼 수 있다. 이제 결판 나야 되겠네. 예, 미국이 부도낼 수 있다. 만약에 미국이 부도내면은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아주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실제 혼란에 빠질 것인지 얼마나 그것은 또 두고 봐야 되는 일이고 재무부도 이제 공화당에 압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미국이 뭐 이자 내는 것을 하루 이틀 늘린다고 뭐 세계 경제가 갑자기 혼란에 빠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바이든은 이제 불황은 없다고 하고 네? 불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제 미국이 부도를 내면은 진짜 불황이 돼요. 아주 심한 지금도 불황이 올 것이라고 거의 모든 경제 평론가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부도를 내면은 더 심한 불황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은 이 불황은 원래 내가 경제를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화당에서 이 그 국제 한도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다 이것은 공화당 탓이다. 그게 이렇게 타락성 본성이잖아요. 범죄 행위 전가. 그렇죠, 그렇죠, 남은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타락성 네, 본성. 그래. 네, 그 작전이 아닐까. 그러니까 바이든은 진짜 지금 국제 한도를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응? 그것을 이제 공화당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거 올해 하반기에 이미 경제 평론가들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안 올 것이라고 하고 있는 그 불황이 실제 왔을 경우에 그것을 공화당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이 그저 부도 내는 것을 바이든은 원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그럴 생각하고 수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폭삭망해야 돼. 제 그 사람. 말이 맞는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 나라까지 이제 망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악한 사람은 명이 기냐고요. 예.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두고 두고 봐야 되고요. 되겠네요. 뭐 굉장히 그래서 불안하네. 그래서 바이든은 원래 저 G7 회담을 하고 난 뒤에 그 호주도 가고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저 나라에도 갈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이제 나중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핑계 대려고. 핑계 대려고 이유를 만드는 거죠. 이유를 만들고 그 취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편하겠어. 그런데 아무것도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 크레디트 카드의 이자가 쭉 올라가고 모기지 이자 금리가 올라가고 연금 안 나오고. 연금 안 나오고 그러니까 땅 사야 돼. 돼지 길러야 되고. 돼지 키워야 돼. 닭도 키우고. 살아남으려면은 그냥 내 땅, 내 집, 내 야채밭 그러면 살아남아. 그런 사람하고 또 친해 놓는 것도 괜찮고. 땅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들은 뭐라 하면은 그 이제 만일에 미국이 그저 국제 부도를 내면은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그 국제 이제 시장 값이 떨어질 것이다. 네, 채권은 항상 그저 채권 값하고 그리고 금리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요. 예? 그러니까 값이 이제 크게 내리면은 이자는 크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모든 이제 이자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회사들이 이제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도 이자가 짱 크게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뭐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런데 뭐 그 크레디트 카드도 이자가 강 올라가고 모기지도 강 올라가고 그래서 뭐 그리고 세계 경제도 뭐 미국이 그 중심이니까 세계 경제 중심이니까 세계 경제도 이제 큰 그런 불황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이든은 다 그것은 저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꾸미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이 그 부도 낸다는 것은 이건 설마 중에 설마라고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 기름값도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때 기름값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황에서는 수요가 떨어지니까. 수요가 떨어지면은 값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두고 봐야 되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두고 봐야 돼요. 하여튼 너무 알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 조금 적당히 알아야지. 이렇게 수요일 뭐 그 킨시 포트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도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좀 비극인 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쌀이 있고 김치 쌀 있고 있고 김치 있어요. 나이 많고 쌀도 말이죠. 글쎄요. 쌀 김치만 있으면 되는데 쌀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는가. 트럭으로 실어와야 되잖아요. 아무튼 어떻게 될지 두고 봅시다. 아무튼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천의국은 온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항상 그걸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구하죠. 예, 예.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그렇죠. 되니까 사람들이 조건 세울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근데 그럼 지금 하여튼 섭리적으로 옳은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세계를 이끌고 나가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섭리를. 예, 좀 가끔가다 뭐 모르잖아요. 네. 옛날에 그 바벨로니아 포로 끌려갈 때 왜 나중에 고레스 대왕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으라고 다 해방시켰잖아요. 자기는 우상숭배. 자기는. 그럼 그 사람과 비슷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뜻을 잘 몰라. 백신도 맞으라고 그러고. 요새 백신 말 안 해요. 그러게 말 안 해는 이제 깨달은 거지. 글쎄 깨달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소용없다는 거 아는 거지. 백신 맞아도 걸리는데 뭐. 네. 걸려도 돼요. 잘하면 나니까 면역만 있으면. 근데 미국의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요새 지금 세계 감리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걸 알아요? 예, 동성연애도 그렇죠. 동성연애 때문에. 합법화하고. 그건 안 해요. 알지? 우리 옆에 교회가 감리교회거든. 예,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사실 감리교회에서 나오고 통합 감리교회에서 나오고 지금 글로벌 감리교회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자기들의 교파를 또 만들고. 근데 미국의 감리교회, 미국에서는 감리교회가 그 개신교 중에서는 가장 큰 큰 재단이에요? 큰 재단이죠. 통합 감리교회가. 그런데 그래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5% 10% 정도인가 나온 것이. 그래도 감리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못하니까 분열되고 섭리적으로 실패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해도 감리교회 그 모양이고. 아니, 그리고 아버님이 여기서 30년을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재림주님의 말씀을 그렇죠. 못 잡은 거. 예, 그게 가장 큰 잘못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지금 생추리에 들어오고 예, 있습니다. 이대왕님한테 붙어야. 그렇죠. 테네시에서도 아이고, 그렇고 제발. 여기 펜실베니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각지의 캘리포니아라든가 메리랜드라든가 각지에 있는 생추리 식구들이 기독교 사람들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정도로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